네, 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그리고 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최고위원이 또 사퇴하셨으니까 국민의힘 얘기부터 먼저 나누겠습니다. 홍 의원님. 네. 그 태용호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자, 사퇴를 하더라도 이제 징계 절차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예, 그 사퇴를 하면 일단은 태용호 의원 후임에 대해서 이제 전국위원회에서 이제 뽑기로 이제 돼 있습니다. 예, 예. 그거와 별개로 징계는 계속 진행될 텐데 예. 그래도 아무래도 이 최고위원 사퇴가 징계에 좀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최고위원으로서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당 내외에서 많은 좀 우려를 좀 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최고위원을 사퇴를 하면 그것이 이제 좀 그전에 어떤 평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징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반영될 거다. 그렇게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 홍영이 무엇보다도 일단 당 윤리위원회는 부담이 많이 줄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당 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저녁 늦게 이제 태용호 의원이 사퇴를 좀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10시에 사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최고위원 사퇴가 징계위원회 결정이 많이 좀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예. 박 의원님은 태용호 의원 사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늦었다고 보십니까? 보면서 어떠시든가요? 근데 이번에 태용호 의원도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는 사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입장이었어요. 제가 오후에도 방송을 했었었는데 어제. 그리고 황정건 윤리위원장이 어떤 입장에 따라서 윤리위의 결정에 변동이 있다 이렇게 여지를 줬죠. 저는 이번에 아마 태용호 의원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준석 대표를 찍어낼 때 이준석 대표가 버티다가 어떻게 됐는지 만약에 본인은 끝까지 안 나가고 싶었겠죠. 사퇴 안 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랬다가는 정말로 내년 총선 출마할 수 없는 이런 징계 결정을 받게 될 그 우려 때문에 결국은 사퇴를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퇴를 하더라도 남는 것은 이진복석의 공천권 개입 문제. 이 문제는 전 굉장히 심각하게 남는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태용호 의원은 이것만 아니라 제주 4.3 항쟁에 대한 아주 부적절한 발언도 있고 이번에 녹취록 파문도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는 이 대통령실이 또 공천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실을 수사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아직 의혹이 풀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김웅 의원 같은 경우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본질적인 우리 사정당국의 수사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의혹이 안 풀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이진복 수석과 태영호 의원 간의 어떤 녹취에 있던 문제가 아니고 이게 태영호 의원이 보좌관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녹취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수사의 대상도 아니고 사실은 태영호 의원도 본인이 이제 좀 과장되게 이야기했다고 이미 밝혔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있는 TK 지역을 비롯한 영남도 그렇고 서울 강남도 사실은 공천이 곧 당선일 정도로 당세가 굉장히 센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센 지역은 아무래도 당내 경쟁이 좀 치열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내 경쟁 상황에서 과연 의정 활동이라든지 지역 활동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경쟁이 좀 치열한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과연 최고위원회에서 몇 마디 말이 공천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진복 수석이 그리고 태용호 의원이 상식적이라면 사실은 말할 어떤 그런 어떤 저는 거리가 아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는 지나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 김재원 최고는 또 징계를 또 눈앞에 김재원 최고는 최고위원 사퇴를 안 한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당내 분위기는 좀 중징계를 좀 피할 수 없다는 게 좀 대세입니다. 그렇게 되시군요. 오늘 취임 1년 맞아서 당 지도부랑 대통령이랑 이제 점심 같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오늘 계기로 조금 국민의힘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사실은 이 윤리위원회 결정이 뭐 어떻게 아직까지는 내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좀 저희 당은 원칙적으로 좀 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이제 당내 인사들을 좀 뭐 감싸기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좀 과감한 발언을 하느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 층이 저희 뭐 지지층으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윤리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좀 더 당이 좀 긴장하고 좀 조심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형성은 저는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진 국민의힘이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오늘 보면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뭐 국정 기조에 맞지 않으면 과감한 인사 조치를 하라. 이런 국무위원들한테. 저는 그런 분위기가 당에도 전달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결국은 제가 뭐 우리 홍 의원님은 뭐 좋아하시지 않을 표현이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용산 출장소가 되었다라고 저는 아프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부분처럼 더 이 대통령실과 지도부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런 돌격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1년간 펼쳐지지 않을까 이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사회 통합이라든지 우리 야당과의 대화 이런 부분들은 더욱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심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통령이 그 말씀은 분명히 이제 행정부의 각 국무위원들한테 하신 말씀이니까 저희 뭐 당하고 그걸 인간시키는 것은 저는 이제 부적절하다 보고 사실은 당정이 특히 이제 집권 여당은 어쩔 수 없이 대통령실하고 이제 호흡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당 정청 그래서 뭐 정책 간담회도 있고 뭐 민주당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더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때로는 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쓴소리도 저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번 그 윤리위원회 심사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당의 구성원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어떤 봉사를 하고 치열한 정책적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이 쓴소리를 했다고 당이 쓴소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뭐 점심에 최고위원 안 불렀다고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런 말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당연한 어필이라고 보십니까, 홍 의원님? 아니면 장 최고의 오버입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장 최고가 약간은 뭐 이제 두 분 때문에 이제 최고위원들이 못 가니까 약간 조금 섭섭한 그런 게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김재원 최고나 또 태영호 최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또 그런 걸 좀 서로 이제 동료들끼리 좀 이해해야 되는 좀 그런 면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 얘기하겠습니다. 화제의 중심의 인물입니다. 김남국 의원 얘기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요. 김 의원이 해명을 하면 할수록 의심과 의혹은 잦아들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김남국 의원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알아요. 저하고 뭐 정치적 견해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저하고 로스쿨에 동기였습니다. 처음에 기숙사도 같은 방도 썼습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의 생활 태도나 이런 걸 너무 잘 아는데 정말 검소하고 근검절약하는 친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때 보고서 저하고도 좀 나이 차이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근검하고 검소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던 점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 생활 태도 자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되게 오래 전입니다. 벌써 2009년도부터니까 제가 봐왔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는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걸 해명하는 과정이 조금 국민들이나 언론에 좀 자세하거나 설명이 될 수 있는 소명을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어쨌든 공직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드린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스스로 해명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은 당에 오늘은 뭐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을 통해서 본인이 워낙 자신 있어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아서 본인은 이게 전혀 위법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이게 공직 우리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도 아니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아마 그런 본인은 굉장히 억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객관적으로 조사받고 평가받는 게 좀 우선이 되었었으면 조금 더 이렇게 계속 의혹이 의혹을 낳는 그런 과정으로 변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사실은 당사자 입장이 되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죠. 홍 의원님. 저는 김남국 의원이 이제 이모 교수를 이제 이모로 좀 혼동을 하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오스트리아를 이제 혼동을 할 때 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좀 코인에 정신이 좀 빠져가지고 좀 의정 활동에 좀 집중을 못했구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의 문제는 크게 보면 이제 윤리적 그 문제와 그리고 이제 법적인 이제 문제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윤리적 문제는 첫 번째로 방금 박상현 의원은 그렇게 이제 근금 전략하다고 말했지만 그거는 팩트가 아니죠. 근금 전략한 거하고 지금 현재 김남국 의원의 어떻게 보면 거짓 코스프레, 가난 코스프레 혹은 빈곤 포르노에 있던 많은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돈이 있으면서도 돈이 없다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후원을 해달라고 거의 뭐 이렇게 한 푼 줍쇼 이런 식으로 이제 쇼를 한 이런 어떤 위선쇼가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그 국민이 지금 국회의원에 바라는 거는 정말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해서 보좌관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좀 지원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진짜 고민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코인에 정신이 팔려서 의정 활동을 제대로 이렇게 못하면은 이거 자체가 큰 저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또 윤리적인 문제는 5월 5일 날 조선일보 보도가 난 이후에 해명을 몇 차례 했어요. 해명할 때마다 거짓말이에요. 어제 최종적으로 그저께 발표할 때도 완전히 또 거짓말입니다. 할 때는 현금 인출은 국민은행 ATM기에서 440만 원 했는데 또 그 민주당 또 지도부에는 또 투자 수익금 이제 이익을 빼가지고 또 이제 뭐 예금이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나는 과세 유예법 발의만 했지 찬성하지 않았다. 이거는 무슨 소리인지 사실은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한 권한이 결국은 입법권 아니겠습니까? 입법을 할 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본회의에서 그냥 찬성 반대가 아니라 발의입니다. 발의. 발의를 본인이 했는데 나는 찬성하지 않았다. 그건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후에 또 과세 유예가 2년 할 때는 또 본인 또 찬성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현재 말이 안 맞는 지금 해명을 하고 있다.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한테 뭐 그 이런 어떤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 변호사 또 트레이드하는 사람 물어보니까 다들 김남국 의원 해명을 진짜 하려면은 이 지갑을 지갑을 오픈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법적인 문제로 들어갔을 때는 저는 이해 충돌의 문제가 다분히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는 뭐 예외다 이런 걸 자꾸 이제 덜명인데 저는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곧 결정이 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오늘 또 동아일보 또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이재명 당시 대선 온라인 소통 단장으로서 또 NFT 기반의 또 이제 후원금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발표를 하면서 이제 위믹스 또 주가가 또 엄청나게 또 올랐습니다. 또 이런 것 자체도 또 굉장히 저는 이해 또 충돌에 또 위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박상기 의원 얘기 좀 들어보고 저는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왜 김남국 의원이 처음을 이렇게 조금 거짓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금 완벽하지 못한 부족한 표현 설명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과정
그러니까 5월 5일 조선일보에 처음 보도가 됐을 때 예. 이렇게 개인적으로 민감한 거래 정보라든지 개인 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보도될 수 있죠? 즉 예. 이 정보를 아는 사람은 FIU 아니면 검찰밖에 없습니다. 예. 검찰은 계좌와 관련된 영장 신청을 했다가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 FIU와 검찰밖에 없는데 예. 이렇게 FIU나 검찰이 법원에 의해서도 기각된 사실을 가지고 특정 언론에 예. 이렇게 과거처럼 자신들의 내용들을 잘 다뤄줄 수 있는 언론에 보도하는 그런 경향성 예.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그 문제 제기를 강력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 비판을 하다 보니 오히려 이런 이 위법적인 정보 유출 개인 정보의 언론에 대해 검찰발 또 받아쓰기 예. 이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용들을 좀 소명하는 것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아마 홍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게 다른 사안들처럼 이렇게 정보가 언론이 쉽게 취재할 수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거래 정보라는 게 그 계좌 정보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국회에서 검찰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검찰발로 언론에 받아쓰기하는 이런 점들을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의 정상화는 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면 의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용이 중요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 기사가 나오는 의도가 조금 다분히 나빴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보다는 그 부분도 함께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아직 소명이 부족하다면 객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사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받을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위법한 소지 자체는 없다. 오히려 그런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의 소지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서 줄여하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지금 법적인 문제를 몇 가지 하다가 다음 주부터 매주 나오니까 이제 더 예,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또 나오실 테니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